하루 동안 쏟아지는 소식 중 중요한 내용만 선별해 방송하는 나라의 TV, 어려운 환경에 처한 나라의 TV 운영을 위해 구독료 후원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리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달빛 소나타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10일 문재인과 윤석열 당선인 간 전화통화 내용을 전한 후 문재인의 대국민 메시지를 전하다가 눈물을 흘렸는데요. 아니 이 여자 왜 이러는 걸까요? 구독자님, 영상을 직접 보고 가실게요. 낙선하신 분과 그 지지자들께 좀 이따. 네, 잠시 이 부분에서 잠시 좀 시간을 주시고요. 다시 하시도록 할게요. 이 부분에는. 네, 뒷부분만 다시 하겠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눈물, 네티즌들 눈에도 곱지 않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네티즌들은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자가 정말 문재인 정부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 듯 수준 이하라며 일국의 대통령 대변인이 국민의 선택을 두고 저리 억울하게 눈물을 흘려버리면 국민들은 뭐가 되는 건지 공과사 구분 못하고 감정 호소만 하니 이래서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한 거다라고 힐난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가장 먼저 솔선수범해 지켜야 할 청와대, 애초부터 정치 중립 따위 지킬 생각 없었던 거 맞죠? 대선에서 승리한 윤석열은 우파 유권자들이 왜 당신을 선택했는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겁니다. 만약 대선 승리에 도취되어 제 할 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바로 우파 지지층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테니 말입니다. 문재인 정권 5년 잃어버린 공정과 정의, 그리고 법치를 어떻게 바로 세울지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유권자들이 선택한 만큼 통합 명문으로 이 눈치 저 눈치나 쳐보며 세월만 보내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지금 분열과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과 통합을 하자는 악질 종간나 좌파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정권 잡아 검찰 이용해 적폐 청산구실 삼아 상대편 취업할 때는 신나서 박수 치더니만 검찰 수사받을 적폐 대상이 되니 이제 사이좋게 지내자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좌파들에게 얼마나 수모를 당했는지 기억에 생생합니다. 원래 머릿속 빨간물이 가득 찬 새끼들은 자신들이 불리하면 항상 기만 전술을 들고 나와 국민을 병풍처럼 내세우는 아주 더러운 속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속으면 이젠 속는 사람이 병신 맞는 겁니다. 때문에 권력 잡았으면 이재명 말대로 권력을 아주 잔인하게 사용해 상대를 철저하게 밟아야만 하는 거죠.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재명이의 출국 금지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을 확정한 다음 날 10일 게시된 청원에는 하루도 지나지 않아 무려 5만 명 이상이 동의를 했습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재명 씨의 긴급 출국 금지를 요청합니다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이제 대선이 끝나고 대장동 개발 비리 및 대법관 매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며 이재명 씨야 물론 범죄 따위는 저지를 리가 없지만은 만에 하나 대선 패배 상실감에 외국으로 여행을 떠나면 국민들이 큰 오해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우한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 사전투표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지요. 검찰이 우한 코로나 확진, 격리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으로 고발된 노종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들이 노종희 위원장과 김세환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8일 공공수사 일부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법세련, 자유대한호국단, 서민민생대책위원회,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은 지난 6일에서 7일 노종희 위원장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법세련은 유권자가 행사한 소중한 투표지를 입구가 훤히 열린 종이박스, 쓰레기 봉투 등에 담아 허술하게 이리저리 이동시킨 것은 후진국에서도 볼 수 없는 경악스러운 선거 부실이자 헌법유린이라며
이런 위법한 절차를 결정한 노종희 위원장 등을 수사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전화 통화로 당선 확정 후 첫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1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이날 오전 9시 40분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오전 10시 국립서울현충원 방문 전에 이뤄진 통화로 국회에서 당선 수락 인사를 한 지 약 5시간 만에 성사됐습니다. 당초 오는 11일에 예정된 통화였지만 미국 측 요청으로 이날 오전에 전화 통화가 이뤄졌습니다. 일본도 이례적으로 일본 총리가 먼저 축사를 보냈는데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0일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데 대해 당선을 환영한다.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서 건전한 한일 관계는 불가결하다면서 윤석열 차기 대통령의 리더십을 기대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는 악화한 한일 관계 개선 방안과 관련해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기본이라며 건전한 관계를 되찾기 위해 새 대통령과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는데요. 문재인 정부 차 망쳐놓은 국제 외교 관계가 이서야 정상적으로 슬슬 풀리는 것 같지 않나요?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10일 당선인이 국민께 부여받은 소명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미력하게나마 곁에서 조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날 뉴스1에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회의 그늘진 곳에 당선인이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적극적인 공식 행보보다는 대통령 내조에 주력하면서도 대통령이 챙기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조용히 신경을 쓰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날 윤석열 당선인의 당선이 사실상 확실해진 뒤 개표 상황실과 당사를 찾은 윤석열 당선인 옆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는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온 당내 인사들에 대한 예의 차원이라는 게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 신분이 되면 자연스럽게 카메라 앞에 설 일이 많아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선대본부 관계자는 영부인만을 위한 공식 일정을 계획하지는 않을 것 같다며 영부인으로서 모습을 드러내야만 하는 공식적인 자리에만 동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영부인의 의전과 연설 등을 담당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검찰 출신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자 좌파 진영에서는 좌불안성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새치 혓바닥 유시민이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축하의 말과 함께 자칫 잘못 생각하면 권력을 가진 데 따른 위험과 고통, 이런 것들이 얼마만한 것인지 느끼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너른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자신의 손에 들어온 권력을 잘 활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는데요. 아니 이 양반아, 이런 충고는 문재인에게 먼저 했어야지. 문재인이가 집권하자마자 적폐청산 명분 아래 칼을 휘두를 땐 유시민 당신은 아마 속으로 박수를 쳤을 거 아냐. 근데 상대가 권력을 잡으니 웬 개소리? 해당 소식의 네티즌들 역시 니들은 잘 사용했나? 닥쳐. 크크크크. 니들부터 다 잡아쳐놓고 해도 안 늦다라며 넌 한동훈한테 영원까지 쪽쪽 털릴 테니 걱정 말라고 비꼬는 댓글들을 쏟아냈습니다. 또 임종석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선거를 이길 수는 없다. 다만 지고도 지지 않은 선거도 있는 법이라며 오늘 하루만 멍하니 있다가 내일부터 다시 서로를 격려하고 지켜주며 열심히 살아내자라고 지지자들에게 위로의 푸념을 늘어놨는데요. 아니 지고도 안 진 선거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참 정신 하나는 오지네요. 해당 소식의 네티즌들은 참 이 사람들은 뭐가 무서운지 맨날 지켜주자고 하네. 죄를 짓지 말고 평범하게 살아라며 당신 같은 사람이 구태 정치인이고 사라져야 할 586 운동권 정치인인 걸 왜 모르냐고 힐난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임종석 이 양반아, 시덥잖은 개소리는 집어치우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무혐의 처분 받은 사건 재수사 착수할 걸 대비나 하길 바랍니다. 지금 쥐준 게 많은 좌파 새끼들은 이 사람만큼은 절대 피하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20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복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 속에 한직으로 유배된 칼잡이들이 서초동으로 돌아올 것이란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고 있습니다. 10일 법조계에서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단연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윤석열 당선인과 함께 문재인 정부 초기의 적폐청산 수사 과정에서 크게 활약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 등을 거치며 승승장구했지만 조국이 일가비리에 손을 댔다가 한순간에 비수사 부서로 4차례나 좌천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실력과 충성도 면에서 한동훈 검사장에 견줄 만한 검사가 없는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 중책을 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벌써 수원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구체적인 포직까지 사람들의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차기 검찰총장감이란 말도 나옵니다. 윤석열 당선인 역시 최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거의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이라며 굉장히 유능한 검사라 아마 검찰 인사가 정상화되면 중요한 자리에 갈 것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검사장 외에도 윤석열 당선인과 함께 일하다 좌천된 박찬호 광주지검장 등도 중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반면 윤석열 당선인과 대립각을 세운 반윤 검사들에 대해선 찬바람이 불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이종근 서울서부지검장,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임은정 법무부 검찰 담당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영화님, 김영성님, 어려운 형편의 나라의 TV 운영 유지를 위해 구독료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